환영합니다. 60대 이후 10분 중 8분은 한 번 이상 이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난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끝까지 살 거야. 그 마음, 저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거나 사랑하는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이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사가 아니라 삶에 떠밀린 이사였구나. 그리고 후회합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피하고 남은 10년, 20년을 평온하게 살기 위한 지혜. 오늘 이 영상에서 노후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선택 기준 6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좁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으니 큰 집이 뭐하러 필요하겠느냐 생각하시지만 너무 작은 공간은 오히려 심리적인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앉을 공간은 있어도 살 공간이 없는 집. 물건을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는 집. 우리의 마음마저 좁아지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의 가장 좋은 집 크기 18평에서 20평입니다.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공간.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크기입니다. 두 번째 기준, 병원 옆이 아닙니다. 복지관 옆입니다. 혹시 모르니 큰 병원 근처로 이사 가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병원 옆은 하루 종일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는 불안의 공간입니다. 창밖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이웃의 비명이고 언제든 나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병원은 기다리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닙니다. 복지관은 다릅니다. 거기는 살기 위한 공간입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웃고 삶이 굴러가는 하루의 중심이 되어줍니다. 게다가 대부분 저렴하거나 무료입니다. 병원은 지출이지만 복지관은 나를 살리는 투자입니다. 복지관은 이제 노년의 강남입니다. 세 번째 기준, 자녀와 함께? 아니요. 근처에 사십시오. 이 나이에 어디 가요?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죠. 처음 몇 달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며느리의 말투가, 사위의 눈빛이, 심지어 자식까지 말없이 우리를 피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는 눈치라는 족쇄를, 우리에게는 멀쩡하던 내 집에서 숙식 제공자로 전락하는 기분을 안겨줍니다. 가장 좋은 거리는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는 거리, 걸어서 5분 이내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각자의 삶은 완전히 독립된 거리, 가까우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 그것이 진짜 가족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기준, 전원주택. 낭만보다 고립이 먼저 옵니다.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꾸시지요? 아침엔 새소리, 뒤뜰엔 텃밭, 저녁엔 바비큐. 현실은 다릅니다. 봄에는 잡초와의 전쟁, 여름엔 벌레와의 사투, 겨울엔 눈 치우다가 넘어져 골병듭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119 부르기엔 애매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날이 옵니다. 아프다고 소리쳐도 들어줄 이웃이 없습니다. 경치는 아름다워도 사람 소리가 그리운 감옥이 됩니다. 외로움은 그 어떤 통증보다 빠르게 몸을 망가뜨립니다.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 소리가 먼저입니다. 5번째 기준. 공원이 곧 약국입니다. 이 동네는 집값이 왜 비싼가요? 물으면 공인 중개사들이 여기 공원이 가깝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곧 여기 오래 살기 좋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이 들수록 약국 가까이보다 산책로 가까이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심장병, 당뇨, 우울증, 불면증, 이 모든 것을 예방하는 단 하나의 약, 걷기입니다. 하지만 좁고 차 많은 시멘트 길에서 걷는 것은 건강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나무가 많고 햇빛을 쬐을 수 있는 공원이 가까이 있다면 걷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공원과 산책로는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6번째 기준. 사는 곳이지만 동시에 자산입니다. 마지막 집을 정할 때는 반드시 팔릴 수 있는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병환이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집을 처분하여 돌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살 때는 좋았지만 팔 때는 아무도 안 보러 오는 외진 전원주택. 결국 가장 힘들 때 우리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존재가 됩니다. 노후의 집은 살기도 편해야 하지만 팔기도 쉬워야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있고 수요가 꾸준한 곳. 마지막 집은 내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이 지혜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주거 형태별 지혜로운 선택.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3가지 주거 형태. 과연 어디서 살아야 가장 평온하고 안전할까요? 1. 실버타운. 겉보기는 천국, 속은 외로움입니다. 시설은 호텔처럼 잘 갖춰져 있지만 그 모든 편안함이 당신의 마음까지 채워주진 못합니다. 단일 세대 공간에서 대화 주제는 늘 혈압, 병원, 약 이야기뿐입니다. 시설은 호텔인데 마음은 감옥 같았다. 이것이 입주비를 포기하고 나오는 분들의 고백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공간인가 하는 점입니다. 2. 전원주택. 낭만은 첫 달까지, 그 다음은 노동입니다. 현실은 잡초 뽑고, 눈 치우고, 벌레 잡는 버티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쳐도 들어줄 이웃이 없습니다.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 소리가 먼저입니다. 무언가 불편해도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3. 아파트 완벽하진 않아도 실패는 막아줍니다. 왜 많은 분들이 다시 아파트로 돌아올까요? 아파트는 가장 적은 위험, 가장 높은 안정성을 가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마트, 복지관, 약국 모두 걸어서 10분. 위급 시 도와줄 이웃이 있고 CCTV와 경비실로 안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불만은 있어도 망한 선택은 아닙니다. 4. 현실적 이상형 중소도시의 도심 속 전원형 아파트.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공원과 자연이 있는 단지. 서울보다 집값은 낮고 복지관, 쇼핑, 교통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은퇴 후 이주를 고려하신다면 이 중소도시형 아파트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맞춤집 찾는 지혜. 이제부터는 나의 상황에 꼭 맞는 집을 찾는 구체적인 지혜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복지관 근처 아파트가 1순위입니다. 돈이 안 드는 서비스가 몰려있는 복지관 중심 생활권을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양질의 식사, 교육, 운동까지 무료로 제공받고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와 리듬을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두 번째, 건강에 불안이 있다면 도보 10분 거리의 병원,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보세요. 무릎이 안 좋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엘리베이터는 필수입니다. 병원은 무조건 걸어서 10분 이내. 작은 저층 아파트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발로 다닐 수 있는 주거지. 이것이 노후의 독립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주민 모임이 활발한 아파트를 찾으세요. 사람은 외로워지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무너집니다. 경로당이나 문화센터의 소셜 네트워크가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사는 법. 노년에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누구와 살 것인가가 아니라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같은 단지에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경비 아저씨,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 복지관에 가면 나를 아는 얼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복지관 모임, 동아리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살기 위한 전략입니다. 심리적 면역력이 되고 어떤 위기에도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회적 백신이 되어줍니다. 노년은 누구랑 사느냐보다 어떤 일상을 쌓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오늘 당신이 만든 하나의 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집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삶의 무대를 고르는 일입니다. 그 무대가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으며 언제든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곳이라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좋은 집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을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준비하는 용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이사 그리고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